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태균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명태균 사건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자유우파들이 공산좌파를 공격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태균의 실체는 정치 브로커라고 하지만은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나발통으로 명태균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거래를 해왔다가 사기꾼에게 된통 당한 꼴이 된 것입니다. 전청조에게 당한 펜싱 선수 남현이와 같은 처참한 인생의 말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기꾼의 수법이라는 것은 전청조 사건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여성이 남성으로 되기도 하고 고환을 이식받아서 자식도 놓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태균의 조작된 녹취 이런 건 아주 초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치 어떤 권력 다툼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선이 윤석열과의 서울법대 동문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연고로 관계를 갖게 된 계기로 윤석열에게 명태균을 소개해 준 것이 사기꾼 명태균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리고 영부인과 직접적인 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 국민으로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권력이면서 무소불위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기꾼의 능력에 대해서 모두가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청조가 재벌의 이복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숨겨놓은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명태균도 대통령과 영부인의 비선이다. 숨겨진 조직이라는 이런 과실을 통해서 온갖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억울한 것은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공인은 자기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남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서 그 사람하고 내하고 밥을 먹었을 뿐이야인데 밥을 먹는 그 사진 한 장이 그 사기꾼의 도구가 된다라는 이런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좀 여성적으로. 그러면은 뭘 모르면 겁을 내야 되는데 겁조차 없어요. 지금도 안타까운 거는 김건희 여사가 세상에 이래 나댕기면서 남자들하고 살다 보니까 조금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북두 시민혁명군의 어떤 경험에 의하면은 화류계의 여성들이 이 세상이라든가 남자를 겁을 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처음에는 겁을 내다가 몇 번 이래 해보니까 고함만 빡빡 지르고 협박만 하지 별게 없다는 것을 여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남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은 여자들보다 일을 잘 못해요. 뭐 어떤 쉽게 말하면 싸움을 해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여자가 이깁니다. 밭을 매도 남자보다 여자가 일을 더 잘해요. 시골에서도 엄마가 일을 많이 하지 아버지가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력을 쓰는 순간적인 일은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일량을 보면 여자들이 한 2배는 더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들이 눈치도 빠르고 실천력이 있으니까 남자애들 몇 번 달아보면은 별거 아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런 쉽게 말하면은 여성의 미모와 이런 연약성을 가지고 남자들을 이래 다루어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이 세상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노는 사람들이 한 15년 좀 전에 그 어느 내가 귀농을 하기 위해서 경북 지방에 어디 잠깐 시골에 들렀는데 그 시골의 아줌마가 천공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천공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지금 깨달아 보니까 그때 그 사람. 근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준이 너무 낮아. 그래서 아주머니 그거는 내가 들을 적에는 사이비 같다. 그러니 막 이야기를 듣는 거는 좋는데 그 사람이 뭐 도둑질이 하겠나. 그러나 재산을 갖다 바친다든가 이런 거는 헌금 같은 거는 많이 하지 마라. 그냥 뭐 심심풀이로 다니고 시간 주기로 다니는 거지. 그 사람 이야기가 틀린 말은 없지만은 맞는 말도 별로 없다. 새로운 거는 없다. 아주 시골에 그 영주 쪽 영주인가 그랬는데 영주인가 예천인가 그 부근이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조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조직들이.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정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삶에 부대낀 시장의 아줌마들 수준이었는데 이 김건희가 거기에 빠져있지. 무슨 어떤 근천이라는 사이비 중가의 관련으로 시끄럽겠지. 최재형 목사라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이런 일을 볼 때는 그 김건희 여사가 조금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나. 이럴 정도로 뭔가 이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도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사귀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세상을 겁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사기꾼을 만나냐 이거예요. 그것도 지금 덜주기만 덜주면 사기꾼이에요. 사기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돈 빌려가지고 갖겠다 가지고 안 주면은 그 사기꾼이지. 근천 전부 다 입으로 풀어먹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 명태균이 전부 다 사기꾼이야. 어떻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어떻게 이 김건희 여사는 이런 사람이 올바르게 보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끼리끼리 모인다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는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정신감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저러려니 했는데 지금 북두시민혁명군이 관찰할 적에 한 번도 아니고 이 만나는 사람마다 정상사회인이 아닌 거의 사기꾼 인생 낙오자들이 산에 들어가서 돌을 통했다고 하는 이런 류가 왜 거기에 들끓나 이거예요. 이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 정상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정권을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왜 건전한 정권 어떤 운용이 여럿이 있는데 왜 그 조작하는 그런 사람이 김건희 주변에 모이느냐 참 이상한 일이다. 이게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히 참 그 관찰 대상이다. 정신감정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재명의 주변에는 전부 다 범죄인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막 변호사를 하면서 성남국제 PJ의 고문 변호사를 한 이후로 이재명은 온갖 주변에 그런 시행하는 사기꾼들이 모여서 지금 이재명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김건희의 어떤 무속이라든가 미신을 믿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려고 왜? 검찰총장의 마누라니까 주변에 그런 사기꾼들이 들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재명과 김건희는 서로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서로 범죄인이에요. 조금 범죄적인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능해서든 똑똑해서든 그게 조금 차이가 있지. 이재명은 그 범죄인들을 이용하려고 했고 이 김건희는 범죄인에게 쉽게 말해서 이용하려고 온 거예요. 범죄들이. 그게 좀 차이가 다르다. 이 사기라는 게 그 남현이 펜싱 선수 펜싱 국가대표 선수를 한 남현이 누구나 보면은 생긴 것도 돌팡돌팡하게 체격도 야무지게 생기고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도 따고 아주 일을
그 참 잘하는 사람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여자를 남자라고 믿고 있어가지고 결혼식 한다고 신문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그게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무나 허황되니까 남의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면 어디 남에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이가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있으면 김건희가 욕을 듣게 돼 있다. 남현이는 인생 쪽박을 차게 됐는데도 그 피해자를 아이고 사기를 당했구나 이렇게 동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에 사기를 당하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믿느냐, 고안을 이식해가지고 아들을 놓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믿나 이거예요. 더구나 남성도 아니고 여성인데 말입니다. 참으로 그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 사기꾼이 우리가 마술에 속듯이 정신적으로 딱 지배를 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만 그런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지금 명태균 주변에 있는 강혜경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기꾼 그 명태균에 다 속은 겁니다. 그 본질이 그런 겁니다. 그 남현이 그게 전청조한테 속을 때 남현이만 속은 게 아니라 그 전청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속은 거예요. 그렇게 속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사기꾼이지 그 본질적인 내용은 한 가지도 없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허점을 이 사기를 치도 사기꾼이 욕을 듣는 게 아니고 사기 피해자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명태균만 그런 게 아니라 사기꾼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들통이 나면 피해자를 협박합니다. 그 전청조와 남현이를 협박했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너를 사랑해, 너와 결혼할 거야. 이게 협박인 거예요. 진실로 너희를 사랑해서. 아니 이때까지 여자가 남자로서 속인 놈이 들통이 났는데 그 여자에 가서 여자가 너와 결혼할 거야. 이게 협박 아니고 뭡니까? 그냥 안 둘 거란 뜻이에요. 그게 지금 명태균이 이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나 폭로할 거야 이래요. 근데 폭로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폭로하고 하라 그래요. 그리고 구속을 빨리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게 지금 현행범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찬 거는 국가 지도자라고 칭하는 국회의원 민주당이 그 사기꾼을 권력투쟁의 지렛점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면으로 보면 또 당연하기도 해요. 공산자파나 반윤석열 세력들은 이 명태균이 사기꾼이라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 의혹만으로도 파고 들어가면은 그 파도타기라 그래요. 이래 파도타기를 통해서 그 김건희 여사의 깊숙한 어떤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걸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파고 들어감으로써 권력 투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뭐 정치의 권력 노름에는 당연한 일이니까 또 공산자파만을 욕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법적인 위험도 있고 또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소주가 반병이 있다라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 소주 반병이나 남았네 하는 거하고 소주 반병밖에 없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해버리면은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그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도에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입니다.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특검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 여사가 평범한 잠옷을 입고 있는데도 그 잠옷이 서민들은 요즘 잠옷을 입고 자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왜 분홍색 요염한 잠옷을 입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소주 반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산자파는
소주 반병이나 남았네. 소주 반병밖에 없네. 이 똑같은 팩트를 이렇게 정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점에서 공산자파들이 권력 노름, 권력 투쟁에 있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현상, 공산자파들의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명태균 사건을 또다시 반성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이 사기공화국이라는 그런 것을 올해 우리 모두가 여실히 들여다보고 있다. 남현희 펜싱 선수의 전청조의 사기술, 명태균의 사기술, 쉽게 말하면은 전청조는 경제적인 돈을 사기를 친 거고, 이 명태균은 정치적인 권력에 있어서 권력으로 사기를 쳤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이 벌인 사기의 수법과 그 행태는 똑같다 이겁니다. 전청조는 뭐라 했느냐? 전모 씨의 재벌에 숨겨진 자식으로 아버지가 그 집안 식구나 마누라 모르게 재산을 1,000억이나 2,000억 재산을 물러주고 앞으로 더 물러받을 것이다. 그 권력자를 팔았지 않습니까? 명태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한다. 근데 지금 전청조는 수법이 높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자기가 그냥 녹취라든가 어떤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명태균은 직접적인 만남과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그거를 녹취나 사진으로 증거를 가지고 주변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지. 이거는 전혀 사기꾼이. 그러니까 전청조가 수단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청조도 전화를 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카톡을 보낸다든가 문자를 보여주면서 그 피해자에게 믿게 했고, 이 지금 현재 명태균도 오로지 녹취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자기 직원한테 강혜경이한테 전화한 걸 녹취를 해가지고, 내 이거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내가 우리 그 직원한테 뭐 하려고 거짓말 시키겠나? 내가 이렇게 실제로 했다. 대통령하고 녹취한 거를 이렇게 짜집기 한 것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북두시민혁명군이 딱 들어보니까 그 녹취가 짜집기 된 거예요. 어느 방송에서 나온 그거를 따가지고 자기 말하고 섞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그런 거를 내 보이면서 주변에 사기를 치고 댕긴 거예요. 이게 뭐 명태균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우파는 떨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공산자파에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뭐 본질이 있어야지,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때까지는 숨죽여야 돼. 왜냐하면 사건이 커지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공격을 해야 된다. 그 공산자파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간단해요. 그 지금 현재 명태균이가 녹취를 했다는 윤석열의 그 말을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딱 똑같은 말을 찾아오면 그건 허구라는 게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짜깁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명태균이나 전청조 사건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한국은 사기꾼 천국이다. 사기공화국이다라는 말을,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증거가 됐다. 그러므로 이런 사기 사건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경고하고 조심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도리어 이 사기꾼들을 부추기고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사기를 부추기고 이 사기 공화국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 정치 지도자들의 처신이 좀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생태탕집 아들이라는 그 듣보잡이 하나 나와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때 백바지 입고 그 청량 기사들하고 말이야 우리 집에 와서 백바지 입고 기억이 난다. 오래됐다고 난 못한데 나는 뚜렷이 기억한다. 백바지를 입고 페르가모라는 곤색 그 어떤 구두 같은 거를 신고 왔다. 그래서 나는 뚜렷이 기억한다고 여러 번 공산 좌파들에게 가가지고 가짜로 기자회견을 하고 난리를 떨었는데 결국 그런 바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구두도 없다는 게 밝혀지고 그게 그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허지부지 됐는데 그 사기꾼을 부추긴 공산 좌파들은 사과 한마디도 없고 부끄러움 하나 없습니다. 그것 보입니까? 어느 강남의 술집에서 첼로 리스트가 자기가 굉장히 첼로 그 음악을 잘한다고 불려가 갔는데 그게 가니까 김현장 변호사가 한 20명 30명 있고 거기에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동백 아가씨라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주해줬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그것을 김의겸이라는 국회의원이 폭로를 했어요. 아무 검증 절차도 없이. 결국 그것도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단지 그 거짓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디테일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공산자파들이. 그러나 그 술집에 있었던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게 밝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공산자파는 김의겸이 꼬리 자르기로 공천을 안 주는 것으로 끝을 내고 아무런 무덤덤하게 또다시 명태균을 이용해서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과 그 강혜경이 둘이서 전화한 내용을 그거를 진실이라고 그거를 증거라고 가지고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밀리니까 윤석열하고 명태균이하고 전화했던 윤석열 목소리 비슷한 거 아니면 뉴스에서 따가웠는가 해서 그 조작을 했더라고. 왜냐하면 그 목소리 그 뒤에 배경이 한쪽은 아주 조용하고 한쪽은 조금 그 일상에서 실내에서 녹음된 거고 하나는 스튜디오 같이 조금 정제되어 있는 곳에서 통화를 하는 게 그 두 개가 짜집기 된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명태균과 윤석열의 녹취를 들어보면 뒷배경의 소음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만 짚어도 되고 윤석열이 한 그 말을 어디서 따가왔는가를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짜깁기 됐다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공산자파들은 그 사기꾼들의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을 막 들이대면서 아주 의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사기꾼을 아주 의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공산자파를 물리쳐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이 사회를 완전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사기꾼과 손을 잡아서 혹은 공범으로서 활동하는 공산자파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여러 번 주장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삶에 지쳐서 아니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됐든지 주도 세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 강제성에 대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미개해지고 또 봉건적으로 되는 거예요. 개혁적이고 근대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개혁적이고 근대성이 자꾸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대를 하려고 하니까 미개해지고 가짜 뉴스에 속게 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다. 왜? 너무 자기를 강제로 끌고 가니까. 이게 조금
그 자본주의가 가지는 하나의 폐단 중에 하나예요. 왜냐? 강제성을 누군가가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끌고 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 경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강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경쟁에 빠지면 죽으니까. 그게 강제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이런 거에 귀찮은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지 고등학교를 가고 이 경쟁을 하는데 아침 8시에 매일 일어나라 하면 싫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아침 8시에 일어나? 학교 안 가면 되지. 그래, 학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학교 안 가면 미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한국 공산 좌파들이 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논리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그 어떤 이성을 실어도 쫓아가야 된다. 그게 강제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우리 지금 국민들이 그게 조금 지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공산좌파가 득세한다. 그리고 이런 공산좌파의 가짜뉴스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왜 거짓말인 줄 알아. 그러다 저 사람이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것보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일단 편하니까. 이런 사회 현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이 공산좌파를 이번에 완전히 퇴출시켜야 된다. 그리고 퇴출시킬 수 있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결국 명태균의 사건은 이 한국의 미개함과 봉건성을 드러내는 한판의 국 같은 겁니다. 국판. 그 국판 같은 것으로서 그러면서 또다시 마녀 사냥을 즐기는 정치판의 치부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 국민들의 그 봉건적이고 미개성을 드러내면서 왜 명태균이가 김건희와 통화가 되고 그 사진을 드러냄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명태균의 말을 믿고 그 믿은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켰고 또 지금 현재 그 사건을 믿고 있다. 이것 자체로 미개한 거예요. 어떻게 민주사회에서 무슨 김건희가 뭐 도깨비 방망을 가졌습니까? 윤석열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회 지금도 꼼짝도 못하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명태균이가 주장하는 일을 그 대명천지에 어떻게 그렇게 왕권 사회도 아닌데 김건희와 윤석열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미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산 좌파들 정치판에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마녀 사냥을 한다. 마녀, 중세에 그 관심 있는 여자를 죽임으로써 온 밤에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온갖 남자를 호리고 이상한 오방색 길을 흔들고 이런 여자가 있다. 그래서 동네에서 공개 처형을 하면은 권력이 무서운 거를 목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이 공포 분위기에 쌓이면서 그 혼란이 좀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이라도. 이런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박근혜 불법 탄핵하고 똑같은 사건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미개성에 기대서 그 봉건적인 마녀 사냥을 통해서 그들의 권력 다툼에 이용하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게 이번 명태균 사건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결론 삼아 말하는 것은 한국이 경제 12위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정치는 언제쯤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한국 국민의 정서상 당파 노론이나 하면서 정치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놓습니다. 명태균 사건, 정청조 사건, 그 강남 첼로 리스트의 거짓말, 오세훈의 생태탕, 아들 이야기, 큰 것만 짚어도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정치판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명태균 사건도 실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태균이 자기 직원들한테 허세 부린 거 그것뿐이에요. 단지 거기에 등장한 것이 전청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데 숨겨진 자식이다. 그것처럼 명태균도 나도 김건희 여사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다. 숨겨진 비밀 요원이다.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유우파는 지금 현재 드러난 일로 떨지 말고 앞에 제일 처음 말했다시피 지금부터는 공산자파를 향해 그 허구를 첼로리스트가 말한 것을 공격하듯이 오세훈의 탱태탕 아들의 말에서 공격을 하듯이 지금 현재 공산자파를 공격할 시간이다. 따라서 철저히 준비해서 딱 한 가지만 밝히면은 와그르르 무너지는 게 사기꾼이에요. 그러니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자유우파 공산자파의 괴멸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공격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명태균 사건을 둘러보면서 한국 사회에 전체적으로 들어본 겁니다. 오세훈의 생태탕 아들, 오세훈의 생태탕집 아들의 페라가모의 그 구두라 하지 않고 그런 이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구두를 신고 그 좀 뭐라 그럽니까? 캐주얼한 그런 구두 형식의 신고 백구두를 입고 왔다. 나는 그것이 뚜렷이 기억하기 때문에 오세훈인 줄 알고 있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20년 전에 구두색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내가 신고 다닌 그것도 10년 전에 구두를 무슨 색을 신었는가 구두를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 본 사람이 기억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첼로리스트. 대통령이 뭐 때문에 거기 갑니까?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불러서 술 먹으면 되는데 그 연애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왜 국민들이 속나 이거예요. 전청조라는 여성 사기꾼 자기가 남자다. 성전 안 했다. 성전 안 했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미국에 가지고 불화를 이식해가지고 자식을 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 속는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속는 사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개합니까? 거기 어떻게 속아요? 우리는 일하는데. 지금 명태균에게 속고 있잖아요. 알지만은 모른 척 했다고요. 생태증 아들이 주장할 때 정치판을 뒤집기 위해서 모른 척 했다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모른 척 한 건가. 그거를 국민들이 미개한 줄 알고 그거를 이용했는가는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손을 얹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개하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부추긴 거 아니에요.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은 이런 미개한 사회를 지켜내고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